됐으니까 해봐야지.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후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뽀글뽀글. 뽀글뽀글. 네, 잠 좀 깨시라고. 네, 8월에는 좀 블로그 캠프로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블로그 브랜딩을 추구하는 블로그 캠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귀엽죠? 그러네. 네, 좀 여름 휴가 느낌, 가벼운 느낌 음. 들고 좀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제 입소 카드도 만들어 봤답니다. 아, 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렇게 입소 카드도 만들어 봤어요. 음, 콩콩님 환영해요. 음, 보이시나요? 네, 야, 네, 우리 캠프 입소의 느낌을 아, 들기 위해 온라인에서 최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있어서 이것도 공유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캠프는 이렇고요. 이제 또 여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8월에는 두 번 만나려고 해요. 원래는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 마지막 이렇게 해서 거의 한 세 번 정도로 만나긴 하는데 지금은 두 번 정도 만나려고 음,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거를 뭐 인사도 하고 블로그를 점검하는 건데 이 점검을 뭐 블로그 지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랑 블로그 트렌드를 알려주는 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관심을 매일 갖기도 어렵고, 음,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트렌드를 알려드리면서 네이버에서 요즘 이제 서서히 밀고 있는 브랜드 커넥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2회차에는 블로그 기초 특강을 캠프이기 때문에 좀 쉬운 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트렌드에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독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음,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인용구 사용이라든지 뭐 사진 크기라든지 문단 음, 나누는 거라든지 그런 기본은 다음 회차에 한번 나눠보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실시간으로 막 실습 드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0분이 되든 15분이 되든 글쓰기 실습도 같이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그냥 얘기를 하고 다음 주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주나 두 주 동안 글을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글 쓴 걸 바탕으로 이제 글 속도가 빨라지면, 그 가독성을 조금 더 줄 수 있거든요. 하기가 더 편해져요. 가독성부터 신경 쓰고 글을 쓰면 더 안 써지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 조금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캐시님 오시기 전에, 음, 이번에도 챌린지로 진행할까요? 목표를, 글 발행 목표를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다들 대부분 그렇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참여 기간이 사실 제가 설정을 그 홈페이지에는 8월 오늘부터 24일까지라고 음, 해놨거든요. 근데 거의 2주는 되게 금방 가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생각인데 8월 24일이라고 홈페이지는 기재돼 있어 끝나지만 우리 그냥 8월 29일 금요일, 8월 말까지 그냥 해서 글쓰기 목표를 가져가는 게 어떤가 또 고민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참여자분들이 나는 8월이라 너무 바빠서 2주가 좋아. 그러면 24일로 끝나는 거고, 나는 그래도 그냥 좀 여유 있게 해서 8월 말까지 같이 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면, 추가해서 8월 29일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견을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뭐가 좋을까요? 마녀님은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전, 그쵸? 오래 하는 게 좋죠. 그쵸. 어차피 우리도 오래 글 쓸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니까. 그쵸. 저도 그래 공감해요. 근데 사실 제가 캠프를 만들 때는, 아우, 좀 줌 미팅도 조금만 만나. 챌린지도 하지 마. 너무 편하게 해드려야지 했는데 또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 그럼 소믈리아님은 어떻게가 좋으실까요? 채팅 남겨주셨을까요? 제가 세팅 확인할게요. 29일요. 다수의 의견. 캐시님은 따르겠습니다. 점점이셔가지고, 2주가 더 좋으신가? 네. 각, 각자의 상황에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이 29일이라서. 네. 그러면 글쓰기 목표를, 지금 3주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건 한 주에 세 개는 써보자거든요.
그리고 돈 주고 그래도 참여하셨으니까 한 주에 세개는 목표, 더 하시면 좋고요. 세개를 목표로 해서 총 9개로 목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진이 괜찮으시죠? 아, 네. 아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계속 푸시할게요. 네. 우리 많이 바쁘실 텐데. 네, 괜찮습니다. 막판에 몰아쓰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캠프를 하면서 달라질 모습, 네, 활기를 찾는 블로그, 트렌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블로그, 브랜딩을 하는 블로그,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 봤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하나라도 더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네, 제 소개를 뭐 다 아시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블로그 10년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적 방문자 220만 되고 인플루언서고 블로그도 이렇게 1대1 컨설팅 한 거 보니까 음, 100회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그 명단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직 다 못 음, 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8월에는 저 뭐 스타필드에 이제 특강이 있어서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하고 있고, 일잘로 페스티벌이라는 그 페스티벌의 강연, 짧은 강연이지만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뭐 종로 여성센터부터 해서 추가 개설까지 저도 이렇게 되게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작년에는 제가 365일 동안 매일매일 블로그를 썼잖아요. 근데 올해는 목표를 조금 수정했어요. 강의 준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하자라고 해서 제가 블로그 2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근데 바쁜 스케줄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왔으니까 일주일에 3개는 좀 목표를 잡고 가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멤버 소개를 1분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단촐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뭐 닉네임이나 뭐 소개하셔도 되고, 뭐 블로그 주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여기 없는 거 얘기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혹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쓴 건데요. 뭐 8, 9월에는 저 이렇게 할 뭐 예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는 앞에서 간단히 했으니까 여기 지금 화면 켜주신 캐시님부터 캐시님, 소물려님, 마녀님 이렇게 해서 1분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홍미희이고요. 사업을 한 20년을 했고, 지금은 비즈니스 멘토로서 스타트업, 멘토링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로 정부 산하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의 이제 특강을 주로 창업 관련한 홍보 마케팅, 글로벌 진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강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큐리어스에 들어오면서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SNS 활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팔로워는 뭐 그냥 몇십 명, 몇백 명으로 그냥 머물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의무 때문에 하긴 하는데 아직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 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이런 걸 잘 잡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의무감에 이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는 주로 AI 쪽 관련한 비즈니스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저의 일상들을 좀 연계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큐리어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 후기, 뭐 소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9월에는 지금 일단 단독 출판을 일단 시작해 보려고 공저 오, 끝나고 하는데 이게 엄청 부담스럽네. 그래서 글 쓰는 거를 좀 가볍게 음,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자 블로그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번에 이제 과정을 통해서는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하나 음. 블로그의 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되셨고, 어떻게 따라가면 되나, 뭐 이런 요령들을 배우는 게, 참가하게 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 한번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그래서 또 사업에 진심이셨고, 이제는 또 멘토로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또 글쓰기에 진심이셨잖아요. 그래서 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소물리언 작가님의 그 블로그에 보면 글쓰기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팁들을 알려주시는 글들이 있으니 혹시 또 네. 왔다 갔다 블로그 글 보시면서 예,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또 좋지 않을까? 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소물리언 작가님도 혹시 또 캐시님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예, 또 알려주시면 또 서로 네. 좋은 시너지 낼 것 같아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연 작가님도 소개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소믈리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저는 뭐 작가이기도 하고 글쓰기 코치이기도 하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블로그도 트렌드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제가 리더님과도 통화했을 때 얘기했는데 그 블로그 하나를 가지고 타깃이나 주제가 되게 선명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글쓰기 서평 위주로 있는데 제가 뭐 여행도 뜨문뜨문 올리고 뭐 티에 대해서도 뜨문뜨문 올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점점 노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 들으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거는 글과 서평으로 아예 그냥 여기 몰아버리고 새로 만드는 블로그는 24일 날 초보 강의 한다고 하시니까 음, 또 초보로 하는 게 더 헷갈려요. 어, 그걸 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까먹은 것 같아서 그거 아, 들으면서 이제 부계정 만들어서 거기는 EGT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뾰족하게 해야 되겠다 싶네요. 근데 저는 음, 반대로 이제 1인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뭐 배울 점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음. 반대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여기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드리고 싶어요. 이분 콩콩님이랑은 제가 같이 공전했었잖아요. 아시죠? 아, 맞다. 그 스피치. 네네. 스피치 맞네요. 공모서도 같이 냈었어요. 그래서 맞아, 여기서 맞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음, 반갑고, 아무튼 어, 이번에 멤버분들이 너무 좋죠. 네, 너무 음, 좋아서 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음, 기간도 20글로 늘어났으니 음, 많이 음, 전달할 수 있도록 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구나. 두 분의 연결고리를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어저께도 그 프로 족보사 아정님, 그러니까 옛날 닉네임이 줄리아님인데, 줄리아님이랑 통화하면서도 이번에 너무 멤버들 좋다고 우리 이대로 쭉 가면 안 되냐고, 네, 찐 멤버들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네, 소믈리엔 작가님이 또 TMF 클래스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캐시님이 상한 멘토로서 여성 CEO 일대 우리 캐시님이 또 도와주시면, 네,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마녀님 소개 가능할까요? 아, 네. 저는 그냥 그 뭐지, 미술 강사, 아동 미술 강사로 있고, 육아 중인 육아 블로그를 음. 하려고 꾸준히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술 주제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일단은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여러 가지를 먼저 쓰고 있는 중에 이제 주제를 잡아서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뜨문뜨문 요즘을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음.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진짜 꾸준히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체험 위주로 많이 하셨다가, 체험단, 협찬 위주로 많이 하셨다가, 브랜딩이 뭐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셨던 분이 이제는 막 브랜딩 많이 고민하시고, 네, 블로그도 잘 하고 계시고, 요즘에는 또 다른 그 브랜드의 계정을 또 운영해 주시고 계시고, 네, 뭐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계속 성장해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엄청 제가 또 애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너무 잘 와주셨고요. 네, 소개도 감사합니다. 콩콩님이 남겨주셔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 콩콩님이 너무 반갑고, 또 소블리님이 반갑다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콩콩님은 토탈 공예, 젠탱글, 캘리그라피 공방 수업 출강까지, 그리고 큐리어스 어울림 하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랑 블로그 하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하반기 전시회도 잘 마무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다채로운 운영 과정을 또 열어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기록을 잘 남겨서 포트폴리오로 또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잘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아프신데 이렇게 긴 채팅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즐겁게 해야 블로그가 더 즐거우니까 소개 시간이 제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휴.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준비한 거 빨리 넘겨볼게요. 네. 자, 제가 건강 진단, 블로그 건강 자가 진단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채팅에 남겨보세요. 나는 몇 개 정도 체크를 했는지, 이렇게 체크 지금 6개 항목인데요. 보시고 숫자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번 달에 3개 이상 포스팅했다. 저 같은 경우는 했거든요. 블로그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네, 있어요. 담당자한테 전화 오길, 그리고 댓글이나 공감을 받고 있고, 블로그 방향성이 명확하고, 서서히 방문자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새로 생긴 블로그 계정을 보면, 그 블로그 글감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 6개 되는데요. 이 초록색 건강한 불인 것 같아요. 블로그.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되셨을까요? 네. 혹시 연계 빨간색 불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다행히 초록불. 노란불도 좋아요. 빨간불은 여기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리시면 초록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글을 내가 10개 쓸 거다. 아니면 내가 브랜딩을 할 거다. 방향성을 가져가겠다. 아니면 블로그 습관 좀 가져가겠다. 아니면 뭐 사람들을 좀 많이 늘려야겠다. 이유 추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가시면 훨씬 더 잘 돼요. 예, 그 동기부여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글 쓰러 왔어지만 목표를 하나씩 설정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채팅. 오, 마녀님도 5개. 역시. 소믈리에는 5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렇게도 있지만, 내용을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내용을 그 노션으로 정리를 했는데,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좀 일단 블로그에서 요즘 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또 이런 트렌드를 요약을 싹 해봤어요. 예. 더니 지금 이렇게 5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가 많이 들어가요. 아시겠지만. 예, 네이버도 AI 방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저는 쉽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렌드를 정리해서 노션으로 만들었는데요. 노션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이실 것 같고, 짜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시려나? 네. 네이버 25년에도 많이 바빠요. 아시겠죠? 뭐 주가도 치솟고 있고 많이 바빠서 뭔가 계속 사부작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추천이고 개인화예요. 맞춤 추천이라고 해서 캐시님한테 추천되는 콘텐츠랑 저한테 추천되는 콘텐츠가 달라요. 예, 보이는 게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되게 단순한 글들만 노출이 되고 소비가 됐다면 이제 단순하지 않고, 왜냐하면 개개인의 그 취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찾는 것들도 다르고, 그래서 맞춤형 콘텐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단순한 정보였다면, 예를 들어 뭐 제주도 가기 좋은 곳이었다면, 이제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곳이랑 또 중장년이 가기 좋은 곳이랑 이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 콘텐츠들도 다양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을 우리는 더 많이 써야 되고, 아시겠지만 이 AI도 콘텐츠가 결국은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쇼폼이 막 유행할 때, 쇼폼이 이렇게 유행하는데 그 텍스트 이렇게 블로그 글 쓰는 게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약간 흔들렸는데 요즘 AI가 더 활성화되면서 저는 이 텍스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더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글들을 써내려가는 것들이 AI 시대에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서비스의 변화라고 해서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봄, 3월, 4월 그때
네이버 로직이 바뀌었어요. 한번 막 그렇게 대란이 왔었죠. 갑자기 네이버 공식 계정 블로그가 그 C랭크랑 블로그 지수라는 게 막 떨어졌어요. 저품질이 되고, 예, 뭐 최상등급에 있던 분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사태가 좀 있었는데요.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바꿨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누적의 사태가 있었고, 거기서도 어쨌든 중요한 게 C랭크라는 부르는 용어가 C랭크인데 이 C랭크는 여기서 나중에 좀 이거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에서도 계속 그 창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려고 뭔가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AI 글 같은 거 의미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써진 그 AI만 가지고 있는 글들 있잖아요. 창작자의 뭔가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글들. 그런 것들, 그리고 너무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것들로만 도배되어 있는 네, 그런 글들을 조금 거르고 신뢰성 있는 분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블로그 지수가 어땠대 이거보다 그냥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예, 인정받고 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검색 서비스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AEO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친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SEO라고 해서 그 검색 노출 키워드가 주는 막 옛날에 황금 키워드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 황금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어떤 걸 쳤을 때 이 사람 걸 추천해주는 그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보셔서 AI 사용해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물어봤을 때 이게 어떤 링크들을 추천해 주잖아요. 기사를 할 수도 있고 블로그 글을 추천해 줄 수 있는데 거기다 추천하는 게 요즘은 짱이다. 예, 그런 방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선호가 있다. 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AI가 추천하는 글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AI 챗봇이 이 AI 알고리즘을 타고 나서 우리 글이 읽기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가독성이 좀 잘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리겠지만 뭐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그다음에 출처랑 근거까지 해주면 너무 좋다. 그러면 AI가 우리 글을 조금 더 잘, 이렇게 판독해서 보여준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AI가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네이버에서는 저품질, 광고글 차단, 쿠팡 링크 도배, AI 자동 생성으로 막 하루에 5개, 10개 만들었어요 하는 글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어, 필터링해서 아마 노출도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했는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쇼핑, 커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막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죠. 쿠팡과 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있고 그런 구도 가운데 브랜드 커넥트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또 네이버에선 공식 이름이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인데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를 베타로 4월에 시작했고 제가 4월에 그 베타 버전에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안 했다가 이제는 누구나에게 다 열렸어요. 인플루언서 아니어도 할 수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일단 또 트렌드에서 광고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검색을 맞춤형으로 해주고 광고도 맞춤형으로 해준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I를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쓰고 계신가요? 저랑 AI 수업하신 분들은 클로버 X를 아실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것 중에 리튼이랑 클로버 X가 있잖아요. 확실히 한국적인 것들, 동양적인 것들 너무 잘하니까 이것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무료예요. 유료 버전이 없어요. 네이버 사용자는 누구든지 가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클로버 X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트렌드가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AI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AI에게 추천받는 글.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블로그 글쓰기 트렌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요약을 해봤는데도 좀 지저분해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많아서. 일단, 예, 신뢰성, 독점성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경험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의 신뢰라고 하면요. 사실 이 사람이 글을 하나 쓰고 10개 쓰고가 아니라 100개 쓰고 200개 쓰고 좀 많이 그 주제에 대해서 쓴 사람들의 신뢰도가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좀 쌓는 게 신뢰고요. 그리고 사실 경험이 없으면 AI 글 같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랑 경험을 꼭 하나씩이라도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항상 그렇겠지만 주제의 일관성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로 할 건지, 맛집으로 할 건지, 요리로 할 건지, 공예로 할 건지 그런 주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는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이게 신뢰성과 또 맞닿아서 이제 주제랑 일관성 이것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혹은 지금도 AI가 뭐 세 개 알려줘 그러면 요약해서 1, 2, 3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순 나열보다는 비교, 원인, 대안, 제시 이렇게 적어 놨는데 뭐냐면 제가 어저께 구글 로그인 계정 여러 개 만들기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 여러 개 만들기 방법 1, 2, 3, 4 이렇게 방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구글 계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건지 간단하게 세 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계정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까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글 쓰실 때 뭐 대안을 해주시거나 이 글 아니면 콘텐츠의 요약을 조금 해주시거나 뭐 비교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비교도 한번 해보고 짧더라도 그런 문장을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AI한테 추천받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순 나열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내가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조금 밑에 있긴 하지만 표를 발급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하거나 요약, 예.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 블로그 글 쓸 때.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성을 정해 주실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캐시님도 혹시나 뭐 AI나 정보 주실 때도 표 하는 게 있어서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AI 정보를 주실 때 캐시님의 밑에 한 줄 요약 혹은 생각 뭐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문장을 넣어주시는 거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마녀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로그 뭐 미술 공예나 이런 거 하실 때 밑에 요약, 생각 그래서 추천할 만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AI의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독성 최적화라는 단어가 있어서 되게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독성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안 읽혀요. 글이 너무 좋아도 블로그 글 굳이 다른 글 보지 내 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문단을 크게 나눠주시는 것도 가독성이 일단 좋아요. 그리고 인용구를 사용하시는 거 블로그 기능에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예,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뭐 제주도 맛집, 제주도 맛집이라서 제주도 맛집, 제주도 맛집 이런 키워드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어들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게 노출도를 더 높인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캡처해 두시고 아니면 뭐 사진 찍어 두시고 글 쓰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좀 풀어 쓰려고 하더니 좀 한눈에 안 보여서 여기 해시태그로 달아놨거든요. 글 쓰실 때 경험을 꼭 한 줄이라도 넣어주세요. 주제는 너무 중구난방보다는 못해도 한 두세 개로 추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독성을 줄 수 있게 문단 나눔을 해서 혹시 줄바꿈이라고 하죠. 그렇게 줄바꿈도 하고 문단도 나눠주시면 좋고요. 활동성은 아무래도 꾸준히 생성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 쓰는 글보다 네이버는 한 달에 두세 개씩 해서 쓰는 10개 쓰는 글들이 더 블로그를 신뢰성 있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AEO라고 해서 아까 AI한테 추천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표를 활용한다든지, 뭐 비교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 예, 그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제가 쭉 갈 건데요. 네,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요거를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채팅창에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일단 시간상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트렌드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고 난 여기서 뭘 활용해 봐야겠다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8월에, 그래서 또 여름에 키워드 나 뭘 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채팅 남겨주신 거 하나 보겠습니다. 소믈리에님은 요약을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 체크리스트. 맞아요. 체크리스트라고 할 때 그 표라고 안 해도 되고, 표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면서 체크리스트라고 했을 때, 표도 해보지만,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그냥 글 있잖아요. 줄글로 체크할 수 있도록 또 해보고, 저는 이제 곧 PDF도 만들어서 그 첨부 파일도 넣어보고 막 이렇게 실험할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해보시면 기존에 글만 썼다면 이제는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블로그 글을 좀 더 풍성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커넥트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예, 좋습니다. 예, 커넥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만 시도해 봤어요. 딱,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은요, 사실 8월 달에는 아시겠지만, 휴가, 여행, 홈캉스, 워케이션, 이렇게 제가 왼쪽에 적어 놓은 거, 이쪽에 적어 놓은 것들이 좀 많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홈캉스 아닌데, 다이어트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요, 이런 여름 키워드 플러스 내 전문 분야를 글감으로 사용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 이런 거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그쵸? 예, 만연히 웃고 계신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필요하신 분이 누가 오실 줄 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짜잔. 예, 그래서, 지금 서로 아직 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보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셔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내가 강사다. 그러면 여름 특강 다니시잖아요. 특강에 대해서 빨리 써주세요. 네, 여름엔 지금 특강입니다. 지금 특강을 또 써놔야 이제 가을, 겨울이 또 좋을 수 있어요. 겨울 특강도 있을 수 있으니. 혹은 뭐 강사님들이 뭐 집에서 하기 좋은 뭐 AI 뭐 이런 거 아니면 젠탱글 집에서 하기 좋은 거 알려주시면 좋고요. 우리 창업 멘토이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예. 그러면 휴가, 비즈니스 재전략, 휴가 후에 네, 혹은 뭐 워케이션이 지금 요즘에 여행 가서 같이 일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대두되고 있잖아요. 워케이션 하면 아직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 글을 제목을 워케이션 하면서 뭐 일하는 법 이렇게 해서 그 키워드를 워케이션으로 잡고 여러 가지를 써놓는다면 어 다음에도 또 누군가에게 그 글이 쌓여서 검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할 수 있는 키워드도 있지만 이렇게 여름에 하면 더 좋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바짝 뜨는 키워드들. 예,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뭐 작가님이시라면 여행지에서 글 쓰는 방법. 예, 제가 이거 쓰면서, 나도 알고 싶다. 막, 아니면 병원에서 쓰는, 그런 글쓰기 루틴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티라고 하면 여름철 뭐 진정이 좋은 티, 뭐 다이어트 좋은 티 아마 이런 것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참석은 못 하셨지만 우리 프로 적부사의 아정님은 누구지 말 안 하기로 했죠. 장거리 여행. 왜냐면 여름에 휴가철 여행 많이 가니까. 그리고 여름 운동할 때 발 건강, 뭐, 땀 관리,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미술, 육아라고 하시면 엄마표 미술이 확실히 좀 많이 뜨겠죠. 그리고 여름방학 전시 가보기 좋은 곳. 예, 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방에 또 의료로 오늘 참여를 못 하셨지만 또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또 뭐 자외선 차단이나 뭐 한방 쪽에서 케어, 한약 뭐 이런 것들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블로그를 아마 의료로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일단 제 아이디어는 이런 게 있다. 여름 플러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 대입해 보자라는 걸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 외에도 되게 많겠죠? 요거를 만약에 요걸 가지고 A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직업이고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다양한 글감 아이디어를 줘. 뭐 이렇게 또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글감을 미션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더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화면을 공유 끄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저희가 캐시님 그 글감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우리가 글 발행 목표가 뭐 5개다라고 하면 5개의 목표를 세우거든요. 뭐를 할 건지를 먼저 써놔요. 여기서 제가 주저리 써놓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있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다섯 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석을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강의 다녀온 거, 전시회 갔다 온 거, 아이랑 육아 블로그가 있어서 이거는 육아, 예, 요거는 뭐 강의 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다섯 개 이상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감을 쓸 거예요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고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나에게 하고 싶은 말도 쓰고 파이팅해요도 쓰고 아까 보여드린 것도 넣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바로 이렇게 글감 이렇게 해보려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보는 거고 이대로 다 이행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요거를 쓰고 내가 딱 블로그 글을 쓰면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 커넥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짠, 네이버에서 올해 브랜드 커넥트에 엄청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쇼핑을 막 통합하고 밀어주고 막 무료 배송해서 올해 하루 만에 배송해 줄게요 하는 거 다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커넥터인데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브랜드 커넥트는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볼게요. 크리에이터랑 브랜드 협업의 시작.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랑 브랜드랑 사업주랑 연결해 줄 거야. 뭐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예, 어필리에이트, 쿠팡 파트너스와 유사 모델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라 하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 샀고 그 후기를 블로그 글에 쓰고 쿠팡 링크를 딱 넣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나서 클릭해서 그 핸드폰을 나랑 똑같은 것도 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고요. 그런 모델이 우리 네이버에서는 이제 브랜드 커넥트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 쿠팡은 이미 그 물류 센터가 커서 그런지 뭐 오래돼서 그런지 물건이 되게 많은데요. 아직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에서는 그렇게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 글에 쿠팡 파트너스의 그 글을 쓰면 뭐 저품질이 된다, 누락이 된다, 네이버에서 안 좋아한다, 노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네이버에서 정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넣는 건 걱정 안 하고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걸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이것도 링크도 제가 정리했으니까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예, 쇼핑 커넥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수익을 강조하는데 이 정도 나온 분은 전 아직 못 봤고요. 제 주변에는 7개 올렸는데 4개 팔리신 분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쇼핑 커넥트에서 지금 또 이벤트를 많이 걸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클립도 이벤트 엄청 걸고 있죠? 그래서 얘도 계속 돈을 주면서 하는 거 보니까 한동안 이 쇼핑 커넥트를 계속 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클립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이 가입이 가능해요. 처음에는 인플루언서들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입해서 채널만 연동을 하나만 하시면 돼요. 블로그 아니어도 인스타나 유튜브에 광고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아마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블로그를 하실 것 같고요. 뭐 이런 거에 물건을 내가 집어넣으면 누군가 이걸 결제했을 때 그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이렇게 리뷰글을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어쨌든 그리고 뭐 유튜브는 3억을 벌었다는데 진짜일지 모르겠어요. 블로그는 3개월 동안 3,200만 원 수익을 받으셨대요.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쇼핑 커넥트 시작하기를 누르면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홍보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시작하기 또 이렇게 계속 누르면 이제 상품이 나와요. 그래서 상품이 둘러보면 여러 개 있는데요. 사실 저도 브랜딩 블로그를 추구해서 이걸 뭐 쓸 일이 있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루에도 쿠팡 쇼핑을 한 4-5번 하거든요. 필요한 거 바로바로 눌러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을 때 네이버에서 사시고 그 네이버에서 산 걸 가지고 링크를 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한 거 그래도 한두 개쯤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뭐 그래도 아이줄 텀블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를 여기 네이버에서 샀어요. 그리고
그 산 걸 가지고 밑에 후기를 쓰고 링크를 달았어요. 사실 이거를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 아까 뭐가 있었죠? 핸드폰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제품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세 페이지를 캡처를 하거나 해서 쿠팡 파트너스 글 보셨죠? 그런 것처럼 상세 페이지를 캡처해서 올리고 뭐 거기다가 링크를 달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긁어온 게 아니라 직접 제가 그 물건을 샀어요. 어차피 살 거니까. 샀고 거기 밑에다 링크를 달았어요. 그래서 완전 상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나 필요한 물건 사고 링크만 달아놓는 거니까. 그랬을 때 링크 발급이 있어요. 링크 발급을 딱 클릭하면 링크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링크 관리가 여기가 다시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 상단에 링크 발급 관리.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클릭하시고 링크 발급 관리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링크가 생성돼요. 이 링크를 가지고 내가 블로그 글에다가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않으실 것 같고요. 전혀 처음이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일단 흐름만 좀 얘기를 드려보면 채팅. 인스타 프로그램 링크에도 연동할 수 있나요?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아직 인스타는 넣어보진 않았는데요. 인스타랑 유튜브도 계정이 다 연결할 수 있어서 될 거고요. 링크 발급 관리. 제가 지금 방금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링크가 이렇게 발급이 되었고요. 할인가 뭐 이렇게 있고 링크 발급이 있는데 URL 복사. 이 링크를 내 블로그 글에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 팔리면 수수료가 어떻게 돼서 3,200원의 수익이 얻을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수료랑 이거 다 보고 있고, 지금 네이버에서 이 수수료를 이렇게 써놨지만 이벤트로 더 주고 있어요. 막 2,000원, 3,000원도 더 주고. 그래서 수익을 지금 봤을 때 딱 수익만 보면 지금 현재 이벤트 시점에서는 쿠팡 파트너스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 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보면 전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요. 그리고 아이랑 물놀이 갈 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구명조끼를 살 거예요. 그럼 구명조끼 이걸 구매를 제가 해요. 하고 이 링크를 달아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서 캡처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거기에 대한 후기로 너네도 좋으면 이거 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이것도 사실 준비 중인데요. 강사의 레이저 포인트를 또 은근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 저 어차피 이게 핑크색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한번 후기 써야지라고 하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후기를 쓰고 링크를 달으려고. 그러면 그 레이저 포인트 강의할 때 쓰는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막 여름에 몰려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뜨면 와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조금씩의 수익이 더 되지 않을까? 에드포스트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제 주변 인플루언서는 7개 하셨는데 4개가 팔렸대요. 근데도 막 안 팔린다고 막 하시긴 하는데 뭘 팔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왜냐면 비싼 거 팔면 수수료가 비싸집니다. 그리고 제가 서머스라는 물병을 샀는데요. 그게 지금 이걸로 또 바뀌었구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예를 들어, 사가지고 보면 여기 네이버 쇼핑에서 보기라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커넥트해서 찾고, 이거 괜찮네 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네이버 쇼핑 보기가 있거든요. 여기 클릭해서 이 가격을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할인될 때가 있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네이버 이 스토어에 가서 하는 것보다 네이버 커넥트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샀을 때가 더 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아이 텀블러를 올렸는데 저는 2만 원대 샀는데 지금 3만 얼마대더라고요. 내 돈 내산 쇼핑인데도 이게 더 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 후기 쓰시면 링크 복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참여하시려면 내가 필요한 거 있죠. 여기다가 검색을 해 보세요. 네이버 쇼핑 커넥트를 들어가서 상품 찾기에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어제도 막 영양제 막 샀는데 여기서 검색해볼 걸 또 그 생각을 못하고 쿠팡에서 무조건 사버렸어. 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오메가3를 안 먹는데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메가3 너 어차피 먹을 거면 이거 여기 지금 있잖아요. 아, 한번 볼 걸. 이거 살 거니까 28,000원짜리 이거 사가지고 내가 후기를 쓸 겸 거기 링크 달 걸. 아,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막 갑자기 사지도 않는 냉장고로 내 블로그 글에 붙여놓는 거는 사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책을 살 거다, 혹은 무슨 서비스를 전시회 뭐 티켓을 할 때 여기 한번 검색해 볼까? 아니면 진짜 이런 용품들 같은 거 나 자주 쓰는 거 있는데 여기 있다. 뭐 하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쿠텐. 호쿠텐인가? 호쿠텐은 일본인데? 이것도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많네요. 아이씨, 네, 취소해야 되나? 네,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콩님은 파트너스 하고 있으시대요. 같이 하면서 비교도 해봐야겠다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파트너스 수익이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것만 올리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중이 많아지면 저품에 걸리지 않을까 하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일단 네이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품이 많다라고 아직까지는 하진 않지만 저는 만약에 브랜드 계정이라면 이 상품이 많아질 거면 따로 하나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어차피 육아하고 있는데 때 육아 용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용품들을 간간히 넣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전문적으로 할 거면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뭐든 하나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네이버가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막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불편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한번 보시고요. 한번 느낌을 싹 보세요. 지금 제가 채팅창에 그 줌 채팅창에 그 링크들을 올렸는데 브랜드 커넥트 요약을 클릭하시면 요약에 대한 내용 밑에 커넥트에 들어갈 수 있는 URL까지 다 싹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눌러보세요. 제가 이거 채팅창에도 일단 해놓을게요. 네, 이따가 거기 어디야? 우리 단톡방에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쇼핑 커넥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 어, 창을 또 바꿔야겠네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공유, 네. 제가 드린 링크를 보면 이런 게 나올 건데요. 브랜드 커넥트가 뭔지, 협찬 수입이 뭔지, 참여 조건이 옛날에는 인플루언서만 됐는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크리에이터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쇼핑 커넥트 바로 가기 눌러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걸 꼭 놓치시면 안 돼서 이것도 해놨어요.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일환으로 판매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라는 거를 써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대가성 표시 문구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지정한 그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쓰셔야 되는 거 또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제가 한 것도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뭔가 창이 닫혔죠? 제가 적용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짜잔. 제가 서문수 텀블러를 샀어요. 말씀드렸던. 그리고 여기 상단에다 이걸 썼어요. 이 글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의 일환으로 판매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표시 기준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꼭 이렇게 맨 위에다 써야 돼요. 자, 맨 밑으로 숨기고 싶었지만 여기 맨 위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품은 직접 제가 구매하고 남기는 추천 콘텐츠입니다 해서 이거 제가 필요한 거 사서 쭉 쓰고 마지막에 자세한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해서 서머스 링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 URL이 아까 그 발급받은 그 링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저한테 수수료가 들어오는 그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드려보아요. 네. 쇼핑 커넥트도 아마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요. 또 해보시고 어려우신 거나 궁금하신 건 얘기해 보세요. 이제 저는 어떤 건지 네이버가 뭐 하고 있는지 쓱 분위기를 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블로그 글쓰기 트렌드를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요즘에 소리가 안 들리고 있었죠? 언제부터 안 들리고 있었을까요? 네, 저는 마녀님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지금 잠깐 그러다가 들렸어요. 다행입니다. 예. 채팅 1초 안 되셨다고. 예, 깜짝 놀라셨죠? 막 마이크가 끊이지 않는데. 예. 요즘 MZ 세대들이 다시 네이버 블로그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MZ 세대들이 인스타그램을 5개씩 운영한다. 계정을 각각 분리해서. 예, 또, 뭐, 지연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MZ 세대가 주목하는 네이버 블로그는 무엇인가. 예. 그래서, 네이버, 일단은 쇼폼에 피로감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그냥 진정성 있는 기록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그냥 편하게 글 쓸 공간에 계속 블로그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쇼핑도 하고 이 안에서 뭔가 콘텐츠도 만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독창성과 신뢰성, 제가 아까 PPT에다가 넣었던 그 단어들을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보면 되는데, 예. 또 복습을 해보자면 비교 원인 대안 제시 이런 거 있죠. 어떤 분들은 육아글이라서 비교 원인 대안 제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가독성이 최소 1,500자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보편적인 글자 수가 거의 그러니까 보통의 블로그 글이 추천되는 수라고 했을 때 그냥 1,500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500자는 넘지 않으면 돼요. 네, 아시죠? 울타리 님도 4천자 보시고, 저 옛날에 6천자까지 본 것 같긴 한데, 책 한 권 나오겠죠. 글 한 편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천자 혹은, 그래서 AI 돌리실 때 대충 1,500자를 써줘 하면, 아직까진 1,500자를 딱 떨어지게 못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500자를 돌릴 거면 얘한테 1,800자를 시켜요. 그러면 그걸 어차피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말들을 빼잖아요. 빼고 빼면 1,500자 언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팁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저는 글자 수가 1,000자를 필요하면 1,200자나 1,300개를 요청해요. AI한테.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빼는 거죠. 그래서 1,500자라고 하면 얘가 1,400을 맞힐지 1,450을 맞힐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요 분량은 그렇게 한번 AI 도움 받으실 때 체크해 보시면 되고, 어, 네이버 글자 수 세기라고 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글로 네이버 글자 수 세기를 하면 내 글자가 몇 글자인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 소제목. 예, 이거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가독성이 높여지니까. 저는 사실 이 소제목을 엄청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외부 유입 항상 그렇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서로 해놓으면 좋긴 좋죠. 근데 또 이게 함부로 하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건 네이버에서는 다른 링크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네이버 유튜브 링크가 너무 많은 거, 네이버 인스타 링크가 너무 많은 거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저는 네이버 글을 네이버 글이랑 같이 연동을 많이 시켜요. 내 글에 저번에 썼던 글을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렇게 해도 한번 여러분들도 하실 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 블로그가 보이시죠? 제 블로그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즘에. 아예 기차 컨셉으로 해놓느냐고. 음. 자, 제가 아마, 어, 뭘 쓰다가 말았을까요? 뭐, 그 있으면 한번 볼게요. 글 쓴 게 있으면 가독성을 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쓰다 말았는, 쓰다 많은 게 되게 많았을 텐데. 이탈리아가 가독성 연습글. 음. 지금 화면 보이시죠? 간단하게 7시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여기 네이버의 상단에 있는 이런 메모? 요 상단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용구, 구분선, 그리고 여기에 표가 있으니 표도 한번 눌러보시는 거죠. 아까 표를 누가 활용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서 한번 해보면 이 표를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표를 누르면 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주의사항. 표는요, 만들어지는 건 모바일이든 PC든 태블릿이든 다 만들어져요. 근데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PC만 가능해요. 모르셨죠? 자, 보세요. 그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이 지금 이거 보이세요? 제가 핑크색으로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쪽 보이시죠? 이쪽을 보면 이게 미리 보기잖아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이신 분들도 있는데, 미리 보기잖아요. 이 미리 보기, 지금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PC 화면이라고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모바일 화면이라서 폭이 져가지고, 한 번 더 누르면 태블릿이라고 해서 늘어나잖아요. 예, 요거를 눌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은 넓게 이렇게 딱 쓰실 때 모바일로 맞는지 정렬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아요. 여기 오른쪽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모바일 화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요. 이 모바일 화면에 놓고도 표는 막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수정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네 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네 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1번, 아이고,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4번을 만들 수 있는 아이콘이 뭐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는 폭이 작잖아요. 얘는 지금 모바일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바일 화면을 한 번 더 눌러서 PC로 바꿔볼게요. PC로 만들면 다시 폭이 넓어지고요. 이 1, 2, 3 부분에 있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생겨요. 보이실까요? 음. 포인트 눌러서 4번도 만들어지고요. 5번도 만들어져요. 근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만들기만 하고 수정이나 생성이나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표 만들 때 무슨 소리야? 네,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표 만들 때는 이 부분을 PC 버전으로 넣고 한다. 예, 그렇게 해서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아마 그 눌러보시면 표를 누르면 엑셀처럼 이렇게 누르실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넣으실 수 있어서 엑셀 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시고 가끔 제 블로그도 한 번씩 쳐다봐 주시면 거기에 표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씨체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렇게 다시 시작해나 손글씨나 이렇게 캘리 느낌으로 가는 글씨일 때는 가독성을 좀 떨어뜨려요.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똑같은 글이지만 이것을 고딕 같은 느낌으로 가서 가져가면 고딕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이 부분. 이런 캘리보다는 고딕이라든지 마루볼이 명조의 부분을 사용해 주시면 전문성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폰트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인용구도 있으니 인용구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시면 6개의 아이콘이 나오죠. 상단에 인용구, 그다음에 단추, 에서 6개의 아이콘들을 잘 활용해 보세요. 저도 지금 이거 인용구를 활용했더니 훨씬 더 내용이 이 문장 중에서 내용이 더 잘 보이잖아요. 이런 가독성을 갖추시는 거.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잘 활용이 되려면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지,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면 예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 이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글을 서로서로 공유하시면 거기 가서 좀 보시고 이런 부분을 나도 따라해 봐야겠다 하면서 벤치마킹 하시는 거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도 활용해 보시라고 표랑 여기 상단에 있는 인용구 그리고 구분선 옆에도 삼각 단추가 있어서 누르면 이게 촤르륵 나오죠?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또 바쁘시겠지만 붙잡고 하나 더 얘기 드려야지. 잠시만요. 네이버에서 갑자기 네이버가 안 보이네요. 네, 네이버에서 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이번에 새로 블로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새로 만들었더니 저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열정재님이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너무 좋다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엄청 꾸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몇 개만 박아 넣는데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강사 계정을 하려고 조금 전문성 있고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체를 마루볼이나 고딕 같은 걸 많이 사용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용구랑 소제목을 많이 쓰거든요. 구글 계정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이게 AI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추천되는 문장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AI한테
구글 계정 몇 개, 뭐 이렇게 명사로 물어보지 않고 대화용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채로 이렇게 소제목을 놓고 쓰면 이 글이, 내 글이 추천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AI한테 질문하는 거. 야, 구글 계정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소제목에 넣어보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서 소제목 전환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물론 저도 항상 이렇게 하진 않고요. 뭐 만들기도 쓰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글 계정을 여러 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안전한 계정 관리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체크리스트도 아니죠, 사실. 세 개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AI가 또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AI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요약하고 정리하고 비교하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걸 좋아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이것도 AI 돌려가지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예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네. 짜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또 나중에 톡방에 어떠셨는지 또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공유 중지하고 질문을 받아볼게요.